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순서는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김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원래 김대호 PD가 저희 오밤중의 뉴스를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이 많아요. 네, 오늘 김대호 PD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지금 한참 이슈 중인 네. 한동훈 당대표 독대 요청 관련해 가지고 현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어허.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용산 회동 이게 사실 참 말이 많아요. 한동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뭐 독대를 요청을 하면서 나름 그거를 그거 뭐라 해야 저기 이 일종의 그 승부수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승부수가 안 먹혔어. 그래서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쪽 분위기는 어때요? 이쪽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게 두 가지 양상의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독대 요청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당대표가 독대 요청한 거를 그리고 거절한 거를 왜 언론 플레이를 하냐? 라고 막 흘러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네. 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대통령하고 만나면 만나는 거지. 응? 그 요청하는 거를까지 미리 그렇게 기자들한테 말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런데 뭐 보통 그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또 반대쪽으로 해서 한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다. 이번 만찬 때 독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독대 요청은 전에도 원래 있었는데 근데 마치 이번에 만찬 회동을 앞두고 본인이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린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대 요청 언론 플레이한 건 내가 아니다. 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용산 네가 아니냐? 오. 그렇죠. 그러니까 독대 요청은 제가 보니까 그 이야기의 주장은 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마치 만찬을 앞두고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린 것처럼 나를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라는 거 아니냐. 서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좀 갖고 가는 거네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나를 배신했다. 네. 나한테 배신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이렇게 작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놈 새끼가 배신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똑같은 것을 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요. 네, 해석이 지금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좀 밀리는 프레임 같은데. 실제로도 많이 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추경호 대표가 한동훈을 까고 다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의에서도 한동훈 당대표 의견을 묵살하거나 약간 쳐낸다라는 이야기들을 몇 번 들으신 적도 있으실 그렇죠. 텐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보수 언론사 기자들 대부분은 거의 다 알 정도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한동훈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경호가 그렇게 한동훈 욕을 많이 하고 다닌다. 네, 만나는 기자들마다. 보수 쪽 기자들이겠지만, 네. 뭐 조중동 뭐 이런 애들이겠지만, 만나는 기자들마다 한동훈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다. 추경호가 그렇게 할 정도면은 뭔가 용산으로부터 신호가 세게 왔다는 얘긴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의 분위기가. 자, 추경호도 한동훈 까고 다닌다. 그만큼 한동훈이 밀린다. 이 말로 봐도 되겠죠? 네. 이거 진짜 이거 재밌는데요? 자,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까고 다닌대?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이나
그 안에서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들은 구체적인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원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비호감 정서가 있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떠한 내용에 중점이 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번 만찬을 두고 원래 독대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지금 얘기로는 일단 네. 김건희 얘기부터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의정 갈등 문제를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됐었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용산 쪽을 건드리는 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분위기가 재미있는 게 그러면은 독대를 어차피 이왕 만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잠깐 시간 내서 봐줄 수도 있었었는데 예. 이 만찬 자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적어도 당대표인데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건넬 만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그렇지, 약간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 네네. 네. 뭐 술은 없었더라도 건배사 비슷하게라든가 환영 그렇죠. 인사말이라든가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예 말할 기회를 안 줘버렸구나. 네. 한동훈으로서는 되게 좀 쪽팔렸겠는데요. 열도 받고 쪽팔리고. 아니 그거면은 사실상 한동훈을 팽시키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 아닐 텐데요. 그래서 추경호가 대놓고 까기 시작하는구나.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독대가 안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발언의 기회를 따로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러려면 뭘로 만나? 기본적인 자리 제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대까지 거절한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독대 요청이 거부당한 걸 두고 많은 언론들, 특히 조중동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기사를 내놔요. 그래서 뭐 단체 식사 모임 된 유난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하냐? 김 여사 문제에 갇혀버린 여권이라고 하면서 아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그런 언론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게 되게 비판적인 것이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느냐, 이 맹탕 만찬 뭐하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걸 두고 속 좁고 교활하다. 이건 아마 한동훈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이거는 한동훈 쪽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김의민 빠진 김여사 의료대란 민생 빠진 용산 만찬 이렇게 대단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판적인데도 그러니까 만찬에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쌩깠다 한동훈을 쌩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야? 세 가지나 돼 있다는 얘기잖아.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거는 현재 많은 이야기 나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동훈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대놓고 얘기만 못하니까. 그렇죠. 맞아. 그럼 반대로 용산에서는 무슨 이야기 할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뻔하지. 뻔하다. 제가 저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뻔한데 네. 이렇게 뻔한 상태에서 안 그래도 듣기 싫은 얘기인데 윤석열이 그 얘기를 들을 리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었고 그래서 아마 독대는 불발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일단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제 말씀하신 의료. 의료.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대표 정부 여당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대하는 태도에서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거세게 공격하고 자꾸 발목을 잡는데 왜 너는 자꾸 김건희 여사 이야기 말라 그러냐. 거기에 대한 실증이 하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민영 의료 가지고서도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거를 등에 업어서 타서 본인이 뜰라고 하냐. 그거에 대한 감정선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약점을 잡고 한동훈이 뜰라 그런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다.
네. 라는 것이고 한동훈은 그거 아닌데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독대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 할지가 뻔한 게 그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당대표가 백기를 들고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근데 근데 당 대표가 더군다나 선출로 된 당 대표가 당 대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백기 들고 간다?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 걸 요구를 했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한동훈이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빈다고 받아주지 마의 신호라고 보입니다. 야, 그래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아요. 대통령실 한동훈의 독대 요청에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물론 여기 한동훈은 거꾸로 우리가 정부를 무지성 지지하는 걸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바뀌는 했는데 사실 이것 자체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으로서는 약간 굽히고 들어간 거였다는 말씀인 거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정도는 도저히 그 용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나왔는데 지금 서로 조금 입장 차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두고. 네. 근데 조금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화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언론 플레이에 대해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체코 원전 수주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거를 지금 한동훈이 독대를 요청한 기사들로 다 메꿔버리냐. 뭐 하는 자식이야 이거. 이 분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치적을 홍보해야 되는데 저 새끼가 저거 언론 플레이하는 바람에 내가 다 망가졌네, 망했네. 왜 대필이면 그걸 언론 플레이를 해 임마? 요거네. 그렇죠. 그 약간 괘씸죄가 추가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너 태도 바뀌기 전에는 절대 너 받아들일 수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 그러면 깨갱하고 있는 건가요?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지점인데 네. 독대를 해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뉴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명태균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도 막 현직 대통령 비서관 막 이야기하는 녹취록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라고 경고성을 이야기하려고 독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사실상 그거를 통해서 딜을 하려고 봤었는데 처음에는 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도. 네. 그럼 일단 한동훈이 진 거네요. 이번 판에서는. 독대 요청을 통해서 한동훈은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얻기는커녕 지금 자기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나? 예, 보시다시피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야는 압박하고 유는 대답 없고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면서 친한계 인사들은 이 지도부 구성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개기고 있는 판이고 친윤계 친용산 쪽 사람들은 한동훈이 이렇게 자꾸 수시로 엇박자 내는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결국에 한동훈이 현재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오죽했으면 독대 불발이 리더십 타격을 입었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더십이 타격받았다라는 게 정확하게는 지금 100개를 들고 투항하려고 득대를 요청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받아줬다. 한동훈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이건 저의 분석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100기를 준비했으나 준비한 100기를 받아주고 싶지 않아서 독대를 거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독대 요청은 윤석열한테 기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저 굽힐게요. 대신에 요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또는 제 본 진심은 이겁니다. 이건데 이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윤석열이 안 받아줬다. 네.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 부분인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네가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그게 무슨 백기냐. 여전히 개기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막 공개되는 이슈들이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오나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는 그 뉴스토마토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녹취록들이 있는데 취재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 이상하다. 우리 쪽 내부 정보인데. 그렇죠. 아주 내밀한 정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라도 그러면 저 한동훈이 한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네. 특히 명태균 건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이 분명히 알았을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이 직접 그 공관위원들을 찾아가가지고 협박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했고 그 김영선 의원이 만났다는 그 공관위원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친윤계, 한 사람은 친한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고 알고 있었을 건데 이 내밀한 얘기를 용산 쪽에서 터뜨리진 않았을 것이고 그 결국 한동훈 너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와가지고 뭐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웃기지 마 이 자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본인이 뭔가 카드를 쥐고 있는 척 그렇지. 그런 기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렇죠. 여차하면 나 가만 있어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한동훈이 개기려고 하다가 야 이거 개기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근데 용산 입장에서는 야 너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더 바짝 엎드려. 뭐 요랬단 얘기인가요?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냐면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회견 때 최상병 특검 찬성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 당대표가 당대표 후보 출마 당시 기자회견 때 왜 최상병 특검 찬성을 들고 나왔을까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병 특검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1사단이고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 수해 작업이 연계되는 곳이 경남 포항 지역. 그렇죠. 그 전국 시도협회장 네.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핵심인데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녹취록에서도 공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걸 한동훈 대표는 알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공천 의혹 개입에 대해서 누가 활동하고 있나? 경남의 이철우 이철우. 네. 경북의 그 이철우. 네네, 도지사. 경북에. 맞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공개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맹점을 찔러서 이거 여차하면 터뜨리겠다라고 치고 나왔었던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사실상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갈등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독대만 하면 한 방에 풀린다. 한 방에 독대만 하면 풀린다. 그 말은 진짜 그거네. 한동훈이 꼬리 내릴 수 있다. 네. 이런 이미지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면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면 상하는 거는 윤석열한테만 충분하다. 그렇게 하려면 독대를 해야 한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의 갈등인데 어떻게 한 방에 풀린다는 걸까라고 봤을 때 경우의 수는 형님 죄송합니다. 제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 본 뜻은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얻은 거네. 네. 기회를 못 얻었으니까 이제 한동훈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애들은 됐어. 한동훈은 갔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안에 내부에서도 이번에 독대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게 거절당했다는 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이 맥락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는 기자들마다 한동훈을 까고 다닌다라는 말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네요. 약간 용서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 종합을 해서 놓고 보면은 이미 대세는 확실하게 기울었다는 얘기네. 예.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알고 한동훈이 꼬리를 내렸는데 이 꼬리 내리는 거를 그것도 허용을 못 해주겠다. 그럼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어디까지 죽을지는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떠냐면 몇 명을 제외하고서는 등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 눈치를 보고 있는군요. 네.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두고. 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해는 갑니다. 아니 지금 정도로도 충분히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네요. 이미 한동훈은 이제 패했네. 그렇죠. 근데 굽히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 그걸 받아주면 지금 또 깎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불똥 튀길 수가 있으니 일단 관망세.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결판이 나면은 그때 끼어들어도 그때 참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군요. 아, 최근에 보면은 이 윤상현 의원이 이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 각을 확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제가 보니까 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이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윤상현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자,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말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 윤한 갈등 증폭시킨 측근들 내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 측근들, 한동훈의 측근들이네요. 대통령실 사람들부터 불신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거친 발언을 자제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해라. 막말에 모라토리움부터 선언해라. 지금 상태는 무신분립의 위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거칠게 나올 수 있는 배경도 그것 때문이다. 아하.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정도나 윤상현 의원 정도나 이제 참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눈치만 여기저기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요즘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갈수록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흉을 한동훈 대표를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지지도가 내려간다. 그렇죠. 보수의 지지자의 분열은 한동훈 당대표 때문이다. 야, 그렇구나.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네. 예. 자, 신평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의 물귀신 작전 이러면서 엄청 비난을 했는데 보수의 민심이 식어간다. 한동훈을 향한 보수의 민심이 식어간다. 상당수는 등을 돌렸다. 국힘 내부에서 외톨이가 되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심각한 지지율 하락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네가 비전도 없이 내용도 없이 윤석열을 까고 다녔기 때문이다. 성공한 검사라는 것 외에는 텅텅 빈 영혼이라고까지. 이 점은 저도 동의해요. 한동훈이 영혼이 비어 있고 솔직히 실력 없다라는 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신평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는 그거네. 항복해라. 더 확실하게 항복해라. 그리고 신평 변호사가 저 발언하고 나서 지금 한 자리 받았죠. 무슨 자리를 받았나요?
그 교육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직책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이 양반이 네. 그거에 사학분쟁 조직위원회 네, 맞습니다. 사분이라고 그러죠. 사분이 위원 자리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이 이번에 임기가 끝났거든요. 다시 받았군요. 네. 아하. 대통령 위촉이니까. 아유, 용산이 보기엔 얼마나 예뻤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까지 벌어졌다. 구도를 확실하게 잡아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근본이 어디에서부터인가인데 이거는 제가 제일 정확한 분석일 것 같은데 한동훈 팬카페를 보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동훈 팬카페. 네. 한동훈 팬카페가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부 국민의힘 지지도나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여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당. 그럼 지지율이 잘 안 나오면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대로 한동훈 팬카페에서는 환호를 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환호를 한다고? 이거 봐라. 민심은 우리 한 대표님 쪽이다. 라는 식으로 간다. 그거를 안 볼까요? 그거를 이제 보는 심평이나 윤상현이나 뭐 친윤계는 보면은 저 봐라 저 새끼들 봐라 가장 중요한 건 용산에서도 보겠죠. 심평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이 고립될수록 역설적으로 민주당 쪽에 의진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NS에 그런 걸 올려요. 그런 걸 올린 이유가 그러면은 그 한동훈 팬카페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봐라 이놈들 봐라 이것들이 이제 봤더니 민주당하고 한패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이거 제가 표현을 잘 써야 되는데 네. 그 보통 어떤 분위기냐면 이렇게 지지율에 대해서 막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글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링크를 들어가 봤더니 댓글에 뭐라고 사람들이 써놓냐면은 그 카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썼겠죠. 야 이 돼지야 우리 대표님 괴롭히지 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야 한동훈 팬카페에 야이 돼지야 윤석열을 우리 대표님 괴롭히지 마. 주어는 제가 생략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민주당인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서 등이 뽑아갖고 뽕 맞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용산에서는 다 보고 제가 꼬리 내린다고 하지만 저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잠시 좀 불리하니까 꼬리 내리는 척 하는 거고 꼬리 내리는 거 아니야. 더 확실하게 엎드려. 근데 여기서 더 확실히 엎드린다는 건 나가라는 얘긴데. 나가라는 얘기거나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처럼 사실상 그 살아있는 식물인간처럼 식물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한동훈 보고 너 식물 대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바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산이? 그러면 한동훈이 그렇게까지 엎드리기 전에는 절대. 근데 한동훈은 그러면 끝인데 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독대 요청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계속 안 받아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안 받아줬으면은 얘가 정말 그 굽힐 마음이 있으면 더 확실히 굽힐 것이고 개기기 시작하면 얘는 원래 배신을 하려고 맘먹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본다는 거군요. 네. 야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이 권력이라는 게 냉정하긴 하네요. 20년 넘게 오직 윤석열과 함께 살아왔던 한동훈인데 이 한동훈을 이렇게 내칠 수도 있네요. 야 윤석열 무섭다. 정확하게 그 다른 사람이겠죠. 정확하게 이게 지금 사건의 일련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는 이제 국회 연기돼하고 표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추석 연휴에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플레이리스트 곡들을 막 홍보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직후에 김건희에서 특검법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보이콧을 했죠. 예. 그리고 보이콧 나서 반대도 아니고. 예. 나온 게 바로 지금입니다. 만찬 회동. 야. 자, 그런데 한동훈이 또 확실히 굽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고 가야 된다. 사과를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자꾸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든지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용산으로서는 계속 개기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만났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거 갖고 싸우는 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근데 나는 형님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아, 자기 딴에는 네.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제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독대 자리에 가서. 네. 근데 안 받아줬네? 네가 진심은 무슨 진심이야? 그래서 자리만 성사되면 갈등이 한 방에 풀린다라는 말 나왔고, 그럼 이거는 사실상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읍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야, 한동훈 이제 얼마 못 가겠다. 끝났다고 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 지켜보면서 우리 한 대표님 이거 그냥 한번 뒤집어 엎으시죠 라고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한동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아요.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메시지 상황을 보면 한동훈은 엎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원석과 비슷한 처지가 됐고 실제로 이원석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하고 이원석하고, 그러니까 이원석도 사실은 내가 그 윤석열 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돼. 라는 식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결국에 개기는 모양새가 됐고 결국에는 식물총장이 돼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비슷한 케이스로 흘러간다고 봐야 되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딱 그 부분이죠. 이게 본인은 굽힌다고 해도 본인의 지지자는 정반대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 뭐 민주당의 금투세를 걸고 넘어지면서 막 앞에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해도 뭘 가지고 나와서 해도 이 지지자들을 모은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버렸으니까요.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왜 추경호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한동훈을 까기 시작하는지, 더군다나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보도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보도하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이유가 이런 분위기 때문이네요. 그럼 한동훈이 지금 개겨 봤잔데, 예. 재밌어지는데요, 이거. 비장의 수를 하나 빨리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비장의 수가 뭐 있어? 지금 상태에서는 지가 죽거나 윤석열이 죽거나 둘 중 하나인데 김건희 거를 계속 더 건드릴 거면은 확실하게 건드려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냥 식물인간 상태가 되던가 아니면은 그냥 사표 내고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즘에 지켜보면서 든 생각인데 검사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선당 후사가 과연 가능할까? 선검 후사는 가능하죠. 근데 당이라는 개념하고는 네. 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입장으로는 앞으로 며칠 사이에 두 가지 고비를 맞게 하겠네요. 첫째가
이제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조만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그 재의결 절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네.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진짜 칼 한번 찌를 것이냐. 이게 한 게 있을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 재보궐선거 결과 지금 상태 썩 좋은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요. 어렵게 어렵게 수성을 할 수는 있으나 뭐 완승을 한다거나 하긴 어려워요. 어렵게 어렵게 수성한다는 거는 인천이나 또는 부산에서 의석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구청장 군수를 지키긴 하겠지만 딱히 뭐 성공적인 상황이 안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패한다든지 이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한동훈으로서는 고비가 되겠네. 기회에 한 번, 고비 한 번. 그렇죠. 제가 그 전에 국정감사에서 먼저 한동훈 대표 선수 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국정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뭔가 안주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딱 석연치 않아가지고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입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 이 카드를 탁 던졌을 때 윤석열이 덥석 물을 수도 있겠네. 그 시점이 참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주목해야 돼. 왜냐면 국민의힘 자체 정당의 지금 파워나 이런 것들이 약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갈등도 너무 많고 불만도 많고 문제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저기에서는 네.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팬카페에서 완전히 반대 지지 성향을 보인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문자 나왔지, 사진 나왔지, 영상 나왔지, 녹취록 나왔지. 이게 왜 한동훈 대표의 잘못이냐. 이만큼 나왔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야? 이게 지금 반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흥미진진해지겠네요. 저쪽 당 분위기가 흥미진진하네. 네. 오늘 대부분 제가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분석들을 추측을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요즘 재미있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유난 갈등 때도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핵심에 이철규 도지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이제 막 증거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백기토항을 아마 이번에 준비를 했을 거고 그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다.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봅니다. 밴댕이 정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보고 이게 뭔 소린가 하긴 했는데 박지원 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보고 밴댕이 정치를 한다고. 그리고 약간 박지원 의원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요. 의외로 국민의힘 현재 상황과 소식들을 잘 보면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보면서 딱 봐서 느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야. 그래서 정보원이 있으시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제가 볼 저는 뭐 박지원 의원보다 우리 그 김대호 PD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네. 며칠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한 2주 정도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